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대면으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네, 너무 영광입니다. 또 이렇게 서울역 대일시에서 전국에 있는 청소년 지도 선생님들 만나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성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근속연수 12년 차이고요.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청소년 참여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해왔어요. 그래서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청소년 참여위원회, 그리고 또 청소년 법적기구는 아니지만 청소년 강연기획단, 그 외에 다양한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들을 운영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 외에도요,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좀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 어디선가 들어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틈틈이 꿈쌤이라는 닉네임으로 현장에서 청소년 리더십이나 진로 특강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권의 책을 쓴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 꿈이 있으면 길을 잃지 않아 라는 책을 비롯해서 괜찮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 등 청소년들과 또 청소년 지도자 부모님들이 있는 책을 쓴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책 속에는 청소년 참여 활동을 통해서 만난 아이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청소년 참여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굉장히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러한 사례들이 사실 너무 아까웠어요. 저만 알기. 이렇게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참여활동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그리고 정말 이런 것도 해낼 수 있구나라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꺼내주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청소년 지도사, 강사, 작가로 활동하면서 제가 더 가장 어려워하는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맞춰보시겠어요? 어머, 네, 맞습니다. 어머니들이 깜짝 놀랐네요. 맞아요, 엄마예요. 저는 10살, 7살 된 두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워킹맘이죠. 워킹맘으로 제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는요, 제가 이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두 글자입니다. 자, 뭘까요? 맞았어요. 원래 이게 딱 나오면은요, 대부분 술이 먼저 나오시는데, 네, 한 글자라서 아쉽지만, 사람 방금 맞히셨는데요. 제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어린 왕자 소설 속에 나왔어요. 뭘까요? 교재에 있는데, 걔가 교재에는 이렇게 교묘하게 가려놨지요. 네, 뭘까요? 어서 들으셨어. 네, 맞아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쵸. 우리 사회생활 했고 직장생활 할 때도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고, 네,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육아가 힘든 게 아니라 남편이 힘들고 와이프가 힘들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는 저희 청소년 지도사, 특히 참여활동을 하는 선생님들의 가장 큰 미션이자 과제가 바로 청소년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청소년 참여활동 촉진 방법의 가장 우리의 미션은요, 바로 청소년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전 시간에는요, 아마 이론적인 내용이나 사례들을 많이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저는 오늘 선생님들하고 똑같이 촉진 방법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마음들을 조금 더 제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돼서 앞에 포스트잇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제가 가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거기에 써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몸도 좀 풀 겸, 떨어져 있지만 두 분씩 가위바위보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씩 가위바위보를 해볼게요. 만약에 둘이 되지 않아요 라고 하면 세 분도 상관없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하실 건데요. 지금 아마 5분, 6분씩일 거예요. 그래서 두 분, 아니면 옆에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두 분, 아니면 이렇게 좀 돌리셔가지고요. 가위바위보를 해보실게요. 만약에 홀 쓰시면 그냥 세 분이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가위바위보 하실게요. 가위바위보! 네, 이기신 분 손 들어주세요. 이기신 분들. 네. 네, 이기신 분은요, 잠깐 오늘 저랑 가의 시간에서만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지신 분들은 아웃님이에요. 우리 서로 교육 듣느라 서로 지금 마스크 때문에 눈밖에 안 보이는데, 우리 이참에 서로 인사 한번 나눌 거예요. 우리 형님한테 아웃님 먼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요. 시작!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요. 네, 우리 형님은 또 아우님에게, 그래, 잘 부탁합니다요.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래, 잘 부탁합니다. 네, 악수까지 나누셨어요. 좋습니다. 형님, 아우님이 오늘 저랑 활동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건데요. 바로 첫 번째는요. 아마 오늘 저마다 여기 오신 분들의 고민이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또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멀리 이천에서 오신 분들, 또 가까이에서 오신 분들 계시지만 내가 지금 참여활동 담당자로서 혹은 참여활동 담당자는 아니지만 이제 참여활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라는 점을 딱 한 가지씩만 지금 적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있죠? 그 포스트잇에다가요. 제가 시간 많이 안 드리고요. 그냥 딱 지금 하나. 내가 요게 참 고민이야. 현재 나의 담당자로서 고민일 수도 있고요. 혹은 전체 참여활동을 하면서의 고민일 수도 있고요. 그냥 내가 요즘에 참여활동 담당자로서 요게 고민이야. 아니면 나는 담당자는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참여활동을 이제 앞으로 언젠가 하게 된다고 하면 나는 이게 고민이야. 라는 걸 한 가지씩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동안 내가 참여활동 담당자로서 혹은 앞으로 참여활동을 맡게 될 청소년 지도사로서 가장 고민인 거 한 가지만. 저는 고민이 너무 많아요. 이럴 수도 있고요. 글쎄,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어요. 고민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한 가지만. 이제 서로 마주보시고, 마주보시고요. 우리 형님에게 아우님이 먼저 질문하실 거예요. 형님은 요즘에 참여기구 담당자로서 어떤 게 가장 고민이신가요? 이 질문을 해주시면은 우리 형님께서요,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너무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게 가장 고민입니다. 라고 말해주시고, 반대로 또 형님도 아우님에게 말씀해주시고, 서로 나누시는 시간 제가 딱 1분만 드릴게요. 네, 참여기구 담당자로서 고민인 거 우리 형님, 아우님. 아우님이 형님에게 먼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아우님이 먼저 형님에게, 형님, 요즘 고민이 뭐예요? 하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형님, 아우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서로 갑자기 꽃을 피우려니 너무 공감되지 않으세요? 네, 아마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세요? 나는 미처 그 생각은 못했는데 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가장 큰 고민이? 저는 일단 그들의 마음을 얻는 일. 마음을.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쵸. 이제 맡아서 아이들하고 좀 열심히 내가 해봐야지 라고 마음 먹었는데 아이들하고 만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쵸. 지금 화상으로만 계속 만나거나 지금 아마 대면으로 이제 슬슬 시작을 조금씩 한다거나 하실 텐데요. 제가 사실은 오늘 교육에 오기 전에요. 선생님들의 설문을 한번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사전에 교육을 신청을 했었을 때 이렇게 좀 사전 수요조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어려워하실까 좀 봤더니요. 정말 많은 분들이요. 참여촉진 동기부여에 대해서 이렇게나 많이 어려워하셨어요. 대부분 다 비슷한 내용들이었어요.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참여를 어떻게 아이들이 할 수 있을지,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지, 그런 자발적인 참여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나눠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참여기구 담당한 지 지금 12년이 넘었는데도요, 여전히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는 제가 사실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저의 그냥 경험에, 나름의 그냥 경험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 이 정도로 했더니 효과가 있었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적용을 해봤는데, 이런 게 그래도 괜찮던데요? 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들을 좀 나눠드릴까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2010년도에 처음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제가 신입사원 때 청운위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맡았어요. 당시에는 청소년 운영위원회 담당자 교육이나 운영 매뉴얼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처음 청소년 운영회를 맡고 나서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혼자 독학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제가 처음에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아이들이 리더십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외부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외부 강사님을 모셔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뒤에서 앉아있다가 도망가고 싶었어요. 제가 왜 도망가고 싶었을까요?
제가 정말 유명한 어쨌든 우리 기업교육에서 좋은 리더십 강사님을 모셨거든요. 청운이 아이들 좀 리더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는 너무 훌륭하신 선생님이지만 기업교육이나 성인교육에서의 리더십 바라보는 관점과 저희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그래도 이 문제를 알고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다 보니까요.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이런 걸 좀 이런 리더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 그리고 저희 청운이와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조금씩 저희 기관 아이들한테 교육을 그냥 제가 공부해서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옆에 같은 지역 내의 기관에서 우리도 그거 해줘. 그렇게 옆에 기관들을 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천국에 있는 청소년 운영위원회나 참여위원회 친구들에게 교육을 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노하우들을 담당자 과정, 전문 연수나 이런 과정에서 선생님들 이야기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히 청소년 친구들하고 저는 지금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참여활동을 통해서 만났던 아이들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 10년 전에 함께했던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아직도 저랑 연락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그래도 아이들과 내가 그래도 꾸준히 소통을 잘했구나라는 그 강점 하나를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는요, 제가 3가지 포인트. 시간이 사실 많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10분, 20분이기 때문에 3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시작 단계에서 포인트, 진행 단계에서 포인트, 마무리 단계에서 포인트. 그래서 저는 3가지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단계에서는 참여를 촉진하려면 커뮤니케이션, 진행 단계에서는 코칭, 3번째 단계에서는 바로 피드백. 이 3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같이 실습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선생님들은 아 맞아 그랬지 라고 함께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뒤에서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미 앞에 계신 선생님께서 참여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참여활동 왜 필요할까? 이 질문을 제가 던지는 이유는요. 청소년 참여활동의 촉진을 하려면요. 저희 담당자조차가 청소년 참여활동이 왜 중요하고 왜 해야 되는데 그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청소년들한테 참여활동을 촉진시킬 수가 있어요. 나조차도 번거로워 죽겠네. 참여활동 이거 참여기구 운영위원회 맡으면은 일이 손이 정말 많이 가는데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티도 안 나는데 내가 이런 티도 안 나는 이 활동들을 담당을 해서 나 진짜 왜 이렇게 고생이야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사실 이게 청소년들에게 참여 촉진이 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내가 참여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그 가치를 이해하고 설명을 할까? 그 고민을 사실은 스스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론적인 얘기는 하진 않을 거고요. 요거 하나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이 청소년 헌장에 참여라는 단어가 몇 번이 들어가는지 맞춰보시겠어요? 네. 참여라는 단어 제가 세봤어요. 자,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참여라는 단어가 몇 번이 들어갈까요? 청소년 헌장에. 한 번? 업입니다. 자, 몇 번 들어갈까요? 7번 다운. 3번. 네, 맞았어요. 3번이에요. 3번인데요.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유가 참여 기회를 누린다. 그리고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총 3번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눈에 빠져라 참여단을 봤더니 이 3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법적 근거에서도 참여활동에 대한 부분은 기본법이나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 이걸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죠. 그렇죠? 이 참여활동을. 우리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다 아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해를 했는데 청소년들한테는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아는 부분들이 참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참여활동이 아까 뒤에서 설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례는 설명하진 않겠지만 이 참여활동이 단순히 법적 기구만의
청소년 운영위원회나 참여위원회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참여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내가 청소년 운영위원회 담당자 그리고 참여위원회 담당자 그것만 청소년 참여활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을 한다고 해서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의 목적이나 비전만 계속 얘기하면 아이들이 왜?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청소년들이 자신의 심장을 뛰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경우에 저는 이 청소년 참여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단순히 청소년 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 내가 그 해당 목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해보고 싶어. 나 뭔가 해낼 수 있어. 나 이거 한번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어.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고 싶어. 뭔가 이 친구들이 이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열망이나 포부를 찾아내는 거. 그걸 갖게 해주는 거.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꿈을 갖거나 진로를 갖더라도 결국에는 이 참여활동을 통해서 그것들을 깨닫고 뭔가에 내가 자신감이나 자신 열망, 포부들을 이끌어낸다면 우리 청소년 참여활동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하게 내가 청소년 운영위원회 법적기구 담당자로서가 아니라 청소년 참여활동을 일상 속에서 할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열망과 포부를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할까? 그게 바로 저는 우리가 동기부여를 청소년들에게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고민이 바로 동기부여인 것처럼요.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쉽게 예를 들어서요. 병아리하고 계란 후라이가 있습니다. 자, 불과 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요. 같은 달걀 친구였어요. 굉장히 비밀이 이제 숨겨져 있어요. 같은 달걀 친구였는데요. 하나는 계란 후라이가 됐고요. 하나는 생명이 있는 병아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도대체 무슨 차이점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요? 스스로 알을 깨면 한 마리의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주면 계란 후라이가 된다. 오, 일리가 있죠. 제가 이거 아이들에게 질문하면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네, 무정란이요, 유정란이요, 막 이렇게 말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누가 알을 깨주냐입니다. 내가 스스로 여러분들이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친구 따라서 선생님에 따라서 그냥 누가 어떻게든 깨워주겠지. 남들에 의존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계란 후라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끌어내고 스스로 그 알을 깨고 나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명을 얻은 병아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참여활동에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 일화에서요, 우리가 사자성어를 하나 배울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요,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줄탁동시. 이게 뭘까요? 줄은요, 우리 알에서요, 병아리가 알 속에서요, 엄마가 나가려고 톡톡톡 하는 소리, 그러게 불을 줄이라고 해요,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소리인 거고요. 그 다음에 탁은요, 엄마가 밖에서 톡톡톡 깨워주는 소리란 말이에요. 탁. 그리고 동시에 안에서는 이 알이 병아리가 깨어나가려고 막 쫓는 거고요. 밖에서는 엄마가 그래 나와 하고 쪼아주는 거예요. 동시에 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이 참여활동을 할 때 청소년들이 저 좀 나가고 싶어요. 저 좀 동기부여, 저 좀 뭔가 열망 포부를 이끌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톡톡톡 할 때 우리 참여활동 담당 지도 선생님들이 그래 내가 도와줄게 같이 깨줘야지 이 아이들이 스스로 알을 깨우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혼자 아이들에게만 야, 너 참여활동에 대해서 너 촉진할 수 있고 너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봐 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선생님들께서 깨워주셔야 이 아이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청소년 활동에 대해 참여활동에 대해서 이런 가치와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지극히 주관적이지만요. 저는 청소년 참여활동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은요. 같이 한번 선생님들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열망과 포부를 실천에 옮기는 경험을 한다. 단순히 청소년 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 특별회 등등의 하나의 법적 기구로서만이 아니라 이 참여활동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해내고 싶어 라는 그 열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험들을 하게 한다. 더불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작!
그들이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지지하고 응원한다. 그게 바로 저희 참여활동 담당자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건요, 저 혼자만 생각은 아니고요. 본의 아니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님께서 그 아이에게 동서양 꿈을 꾸라라는 책을 출간하셨었는데, 그 책 속에 동서양 꿈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이런 문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인용을 해서 제 방식을 좀 바꿔봤는데요. 참여활동을 할 때 촉진을 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참여활동에 대한 가치나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3가지 포인트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기억하세요? 시작할 때 뭐가 있었죠? 3가지 키워드? 관계 형성, 코칭, 피드백. 이 3가지 키워드인데요. 제가 하나하나씩 이 키워드에서 해당되는 활동들 여러분들과 해볼 거예요. 그걸 실제로 청소년들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요. 바로 관계 형성을 위한 소통이에요. 참여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처음이거든요. 바로 첫 만남. 오리엔테이션이 정말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저는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12년째 애들하고 계속 만나면서 해보고 있는데요. 이 3가지 재미, 책임감, 동기부여를 이 첫날, OT인 날 아이들에게 줘야 되거든요. 이것들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으면요, 중간에 이탈이 되거나 낙오가 되거나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중간에 아이들이 제대로 따라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때 많이 하는 게 뭐죠? 처음에 당연히 여는 바람처럼 이렇게 해서 같이 설명하고요. 같이 관계 형성, 게임들도 하실 거고요. 그리고 교육 같은 것도 하잖아요. 막 기본 소양 교육. 근데 우리가 저도 기본 소양 교육을 항상 매년 바로 첫날 넣었었거든요. 강사님을 부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기본 소양 교육 부분은요, 첫날 굳이 하실 필요 없으세요. 왜냐하면 첫날에는요, 애들이, 청소년 친구들이 재미있고 이거에 대한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끌어내는 게 가장 우리의 목적인데, 아이들하고 만나기 힘들다 보니까 첫날 다 일단은 일정에 넣어서 하려고 하는 게 저희 담당자 사실 욕심이기는 하잖아요. 이왕 왔을 때 교육도 시켜주고 모두 하면 좋고. 근데 첫날에는 첫 번째로 재미와 책임, 동기부여를 끌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사실 이 교육에 오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의 인맥을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 교육 갔는데 내가 처음 왔는데 그냥 가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간단한 게임을 하나 할 거예요. 뭐냐면요, 청소년들하고도 실제로 하는 게임인데요. 보통 임원단을 선출하거나 아니면 처음 친교 형성 게임을 하기 전에 저는 이미지 게임을 합니다. 혹시 저 촬영을 해서 제가 알았었는데 술 드신 분들은 혹시 대학 때 이런 게임 안 하셨나요? 이미지 게임? 저 선생님은 저랑 같은 연배 같아요. 왠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어떠한 이미지를 말하면은요, 그거에 대해서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손하게 두 손 모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아이들이 오면은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막 친구들끼리 게임을 해도 사실 좀 어색하거든요. 근데 살짝 풀어주는 게임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네, 연습으로 한번 첫 번째 이미지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딱 마침 조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선생님들끼리 눈밖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서로 지금 살짝씩 훑고 봤잖아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요, 우리 조에서 표정이 제일 밝은 사람, 눈밖에 안 보이는데도 굉장히 밝아 보여요. 자, 두 손 모아서 공손하게 하나, 둘, 셋. 네, 네, 가장 많이 나오신 분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손 들어주세요. 네, 동점이나 네, 선생님 걸릴 줄 알았어요. 네, 우리 선생님, 네, 손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요 선생님들은 우리 팀의 마스코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코트.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이미지 게임을 쭉 하는 도중에 멘트를 몇 개를 칠 건데요. 이따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우리 조에서 패션 감각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미지일 뿐입니다. 요거 지금 깔끔하게 입어도 이미지일 뿐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손 들어주세요. 네. 네. 이미지일 뿐이에요. 또 이미지. 좋아요. 흔들어주세요. 네. 이분은 우리 팀의 금손이십니다. 금손. 뭘 하든 다 되는 금손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미지 하겠습니다. 짜잔.
우리 조에서 가장 머리가 좋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자, 성적 상관없죠. 그냥 딱 봤을 때 왠지. 자, 하나, 둘, 셋. 네, 손 들어주세요. 아, 네. 아, 막 속으로, 좋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신가 보네요. 자, 손 들어주세요. 이분은 우리 팀의, 네, 나 아니, 깜짝 놀라셨죠, 선생님? 선생님 이미지. 아, 좋아요. 브레인이십니다. 우리 팀의 브레인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팀에서 가장 가무에 능한, 즉, 굉장히 사교적이고 활발하고 분위기 메이커 같은 사람인 거죠. 하나, 둘, 셋. 네, 여기 완전 완벽하게 선생님이 걸리셨네요. 네, 자, 손 들어주세요. 선생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자, 네, 좋아요. 네, 이분은 우리 팀의 분위기 메이커이자 조장님이 되시는 거예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나는 근데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 있죠.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이런 분들 아주 중요한 역할을 드릴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리액션. 리액션이 뭐예요? 공감해주고, 그래, 진짜, 계속.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인 거죠. 리액션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게임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걸 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잠깐이지만 이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선생님들이 살짝 웃으시고 살짝 눈이 이렇게 마스크밖에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멈춰 있거든요. 이 선생님이 웃고 있는지 화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포인트는 긍정적인 단어예요. 제가 지금 선택을 했었던 이미지들이요 다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한테 밝은 이미지, 마스코트일 것 같은 사람, 금손, 패션 감각, 아이도 솔직히 옷 다 비슷하게 입고 오거든요. 근데도 선택당하면요, 왠지 내가 그날 좀 자신감 뿜뿜 되고요. 내가 마스코트가 되잖아요.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하루 종일 웃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마스코트인 것 같이. 그리고 이미지인데, 그리고 속으로 내가 성적이 안 좋은데 내가 갑자기 브레인이 나왔어. 그 친구는요, 연말 끝날 때까지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고 합니다. 왜냐? 여기 안에서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내가 성별, 학교, 학년도 다 다른데 여기 처음 만났는데요. 그런 이미지로 봤어? 긍정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자기도 모르게 내가 그런 모습으로 동일하대요. 이 4가지의 이미지 아니어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른 걸로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역할 분담을 주면은요, 굉장히 아이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처음 소통하실 때 막 조별 활동 하시고 하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금솜님께서 뭘 하실 것 같아요? 서기를 하겠죠. 자, 우리 금솜님께서 써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마스코트님께서 앞으로 나와서 발표해 주시면 어떨까요? 자, 우리 뭐 할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유도를 하면은요, 이러면서 우리 브레인님께서 막히면 아이디어 낼 때 막히면 그분이 바로바로 좋은 의견들을 내주셔가지고 어색하지 않게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리액션 분들 썰렁하다 싶으면 바로바로 누가 하든 바로 공감해주고 소통해주세요 라고 하면요, 신기하게도 역할을 자연스럽게 해나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지만 이런 걸로 분위기를 처음에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활동이 바로 그다음에 친교 형성 게임이겠죠. 이건 원래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여러분들 오늘 명함 있으신가요? 혹시 명함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런 참여기구를 담당하다 보니까요, 다른 참여기구랑 교류 활동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볼 때 정말 이 명함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저 그때 교육때 명함 주고받은 누군데요? 라고 연락하는 것만큼 편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모르는 기간에 전화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명함이 있으시면은 서로 조금 더 소통하기가 좋으세요. 그래서 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인맥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제가 1분 정도는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 교재 보시면은요, 이렇게 제가 구인 광고라고 9개 이걸 해놨습니다. 여기서 가장 빨리 하신 선생님께 제가 제 책 남은 한 권을 선물을 해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신의 명함을 주고 감사인단을 받는다 하시는데 여기에 자신의 명함이 없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대방한테 명함을 주거나 받거나 상관없으세요. 아셨죠? 그래서 요 9개에 해당하는 걸 다 사인을
해당하신 분은 찾아서 사인을 받아서 저한테 오시면, 첫 번째 오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이제 게임 오버예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자, 해당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오! 아, 정말요? 와, 한 명이 나오셨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가장 난간이 매일 아침 6시 전에 일어난다. 요거가 어렵지 않으셨어요? 있으셨나요? 6시 전에 일어난다라는 하시는 분들이요? 아, 선생님이세요? 와, 훌륭하신데요. 사실 이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6시 전에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은 제가 해주려고 했는데, 6시 전에 일어난다고요? 아, 저랑 코드가 맞으시면 큰일 났네. 네. 자, 우리가 그래도 우리끼리 안에서도 서로 같은 비전과 같이 고민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간단하게 시간 내봤습니다. 저희 시간을 조금 내줘드렸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해볼게요. 자, 선생님들 제가 첫 번째는 바로 재미라고 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하시는 그 방법으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아이들과 하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책임감이었어요. 청소년들에게 이 참여 기구로서 또 혹은 이 청소년 참여 활동을 할 때 어떻게 책임감을 끌어낼 수 있을지 저는 이 사진을 보여주거든요. 기러기에 여러분들 기러기 철새들이 하늘에 날아다닐 때 V자 날아가는 거 보셨죠? 혹시 보셨나요? 요거 애들이 왜 이러고 날아갈까요? 힘들게 그냥 지 맘대로 막 날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V자 대열로 신기하게 날아다니거든요.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 선생님 계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약간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맞아요.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맞아요. 네. 선생님들 지금 리액션 굉장히 잘해주시게. 혹시 리액션 담당자 아니시죠? 네, 좋습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말해주셨는데요. 공기의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즉, 앞에 대장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요. 이 날아가는 기러기들이 이렇게 날개질 하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그 앞에 있는 기러기 리더 때문에 공기의 저항을 덜 받는데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바람이 막 부는데 누가 앞에서 막아주면 약간 덜 받는 것처럼. 그래서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조금 더 오래도록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V자 대용으로 날아간대요. 굉장히 지혜롭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아가다가요. 다치거나 힘들거나 막 점점 이렇게 낙오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언제든지 앞으로 날아가서 자리를 교체해준다고 합니다.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 리더예요. 언제든지 누구나 리더, 위원장이나 임원진이 없어도 다 리더가 될 수 있어요를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아이들이 내가 없어도 위원장이 알아서 할 거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할 거니까가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나는 그냥 리더구나 라는 걸 아이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책임감을 갖고서 그 활동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을 아이들에게도 초반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바로 동기부여를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 사진은요, 시스타나 성당, 천지창조의 벽화인데요. 혹시 이 벽화가 누가 그린지 아세요? 세계적인 천재화가거든요. 네, 맞아요, 선생님. 미켈란젤로. 이 벽화는요, 무려 이 벽화를 그리는데 천장이 있어요. 자, 천장에 4년 동안 이 벽화를 그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 벽화를 그릴 때요,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이 벽화에다가 그림 그려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저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너무 열심히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누가 알아준다고 저렇게 구석구석까지 그리고 그래. 그냥 대충 그려.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죠. 뭐라고 했을까요? 누가 알아준다니? 내가 알아주지. 지금 무슨 말이냐? 바로 이걸 우리는 미켈란젤로의 내적 동기라고 하거든요. 즉, 누가 보지 않아도 내가 보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마음, 그 마음을 길러주는 게 참여활동 처음 동기부여 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 우리가 참여활동할 때 이 친구들에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스펙을 쌓을 거라고 하거나 어차피 이제 생기부 기재도 우리 안 되는 거고 이건
여러분들의 꿈이나 앞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에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이 참여활동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험, 역량이나 이런 소중한 선물이 될 거야 라면서 누가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다 할 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안고 활동하는 것이 중요해라고 동기부여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내가 꼭 그런 경우 있잖아요. 행사할 때요. 꼭 정기 모임이나 어려운 거 활동할 때는 안 나오다가요. 꼭 자원봉사 시간 받을 때만 나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저는 잘 안 나오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저는 막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오는 친구들, 정기 모임이든 봉사활동이든 이런 거 상관없이 꾸준히 나오는 친구들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너가 나와줘서 너무나 든든해. 네가 나와줬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야. 네가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진전이 된 거기 때문에 너는 너무 오늘 정말 너 때문에 너무 고마워. 너 덕분이야 라고 그 나온 것에 대한 칭찬을 계속 해주지 나오지 않은 친구들은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에게 오히려 계속 왜 안 나옴을 질타하게 되면 그 친구들은 나중에 다시 활동에 합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안하고 본인도 좀 그렇거든요. 마음이. 그런데 그런 친구들도 언제든지 합류할 수 있게 낙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낙오되지 않았을 그 친구들 안 나왔을 때 너무 뭐라고 하기보다는 나왔을 때 그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나 계속 빠졌었는데 나 빠졌던 게 후회가 되네. 안 간 게 후회가 되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나온 게 후회가 되면 아니라 나 괜히 왔어. 어차피 오늘 별로 한 것도 없는데가 아니라 나 그래도 오늘 나오길 잘했네. 이런 마음이 들게끔 내적 동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당면한 문제일 텐데요.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동기부여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계시나요? 줌, 화상, 그쵸? 줌으로 화상회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동기부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은 운영위원회를 지금 다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그냥 연기하는 거 없이 바로 청소년 운영위원회 역량 강화 교육을 영상으로 찍어서 바로 올렸었고요. 매주 아이들과 온라인상으로 워밍업 프로젝트라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나 참여위원회 역량 강화 교육을 제가 다른 기관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굳이 제가 화성시 청소년 수련관 명칭, 호칭을 하지 않고 그냥 청소년 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 여러분이라고 호칭을 해서 제가 영상을 제 유튜브에다 올려놨어요. 혹시나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요. 역량 강화 교육을 아직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위원회는 3편을 찍어놨고 참여위원회는 1편을 찍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왠지 홍보하는 것 같은데 활용하시면 되세요. 알아서 찾으시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요. 아이들이 대면으로 한다고 해서 대면이 아니라고 해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오히려 대면으로 해서 그런 좋은 점을 발견을 했어요. 사실 실제로 바로 만났을 때 오리엔테이션 날 아이들과 OT를 하고 이런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역량 강화 교육을 하니까 어떤 강점이 생겼냐면요. 제가 이 영상을 아이들한테 한 편씩 보여주고 소감을 쓰게 하고 아이디어, 미션이나 이런 거 하나씩 제시를 했었거든요. 미션마다. 이렇게 했어요. 아이들이 자기는 사실 청소년 운영위원회 그냥 잘은 뭔지 모르고 일단 지원을 했는데 하나하나 영상을 보고 그리고 교육을 먼저 사전에 활동을 하기 전에 받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알았다고 아이들이 충분히 먼저 숙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크한 연임자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는 올해 처음 만났어요. 저는 올해 처음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번 오랜만에 맡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2기를 하면서 청소년 활동과 운영에 대한 영상을 본 건 처음이었는데 직접 영상까지 만드셔서 공지를 해주니 더욱 든든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한마디에 영상을 만든 보람을 느꼈어요. 지도선 선생님이 노력하시는 만큼 저도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선생님의 마음을 알아준 거잖아요. 선생님이 노력을 하네. 애쓰네. 중학교 2학년짜리가 저에게 선생님 참 애쓰시네요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활동들을 하려면 여러분들 이걸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혹시 각 자치기구 활동을 하실 때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그 카페, 커뮤니티를 활용하시는 기간 있으신가요? 이게 잘 활용을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비대면인 지금 이 시기에는 커뮤니티 카페로만큼 활용하기 참 좋은 수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주로 사용하시는 지금 수단이 뭐죠? 단톡방.
카톡으로만 공지를 주고받잖아요. 카톡은요, 사실 어떨 때 많이 사용하나요? 정말 전달, 공지사항, 뭐 해주세요, 줌 언제 들어오세요, 그런 사항만 쭉 올라오죠. 자, 우리가 활동한 거에 대한 기록해놓는 보관 장소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아이들이 대면으로 활동하면 그래도 만나기라도 하는데요. 지금 비대면으로 활동할 때에는 이 아이들이 활동하는 걸 보관하는 뭔가 플랫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네이버 플랫폼은 그냥 공짜잖아요. 무료예요. 저는 이 플랫폼을 제가 2010년도에 처음으로 개설했었어요. 제가 처음 운영위원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2010년도에 1기를 개설했는데요. 이게 10년이 지났거든요. 10년 동안 2기, 3기, 4기 쭉 전통이 됐죠. 이게 무슨 말,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다시 몇 년 만에 운영위원회 이 카페 주인장이 되었어요. 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담당자는 당연히 바뀌었겠죠. 자, 청소년 참여활동을 담당을 할 때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담당자가 바뀌거나 중간에 이직을 하거나 다른 데로 이사이동이 나면 그 아이들은 벙찐다는 거죠. 우리 운영위원회 청소년 바뀌었네. 어떡하지? 내용을 다시 전달하고 돼야 되고 그 선생님조차도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이 됐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려면 또 어려워요. 근데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요. 여기 아이들과 활동 회의록부터 시작을 해서요. 공지사항이나 사진이나 이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전년도에 연임했던 선배들이 활동했던 것까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청소년 운영위원회 역사를 그냥 이 플랫폼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담당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 담당자는 그걸 보고 전에 이렇게 운영을 했었네, 이렇게 했었네. 저도 초반에 2010년부터 한 2, 3년간 제가 운영을 하다가 제가 다른 담당자, 제 후배가 이걸 맡고 몇 년 또 다른 후배가 맡고 다시 저한테 돌아왔는데 전통이 잘 이어져 오고 있어요. 저보다 훨씬 저희 후배들이 훨씬 더 잘 관리를 해서 해놓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네이버 플랫폼이 지금은 이런 비대면 때에는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공간이니까요.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강추를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미션 활동들도 저는 다 이렇게 아이들이 게시판에 미션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다 올렸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느냐,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가 있는 거죠. 댓글을 서로 달아주면서요. 청소년들 친구들에게 미션으로 내가 3개 이상 댓글 달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미션이 자기소개하기였거든요. 얼마나 오글거려요. 근데 댓글이 3개 이상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가워요, 잘 부탁드려요 했는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작성자 친구가요. 다들 고마워요. 얼른 만나서 친해지고 싶네요. 별거 아니지만 그 남겨준 댓글들을 보고서 자기 얼른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 이렇게 환영해 주니까. 또한 이렇게 의견들을 아이들이 아이디어 냈을 때요. 저 역시 아이들에게 단톡방으로 했을 때는 소통이 한계가 있는데요. 이건 개별적으로 남기는 댓글. 저도 너무 만나서 반가워. 그리고 이런 의견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소통을 해주니까 아이들도 1대1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플랫폼 하나는 지금부터라도 구축해 놓으시면 간편해요. 막 꾸미실 필요 없어요. 게시판만 있으면 돼요. 올릴 수 있는 공간만.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작은 성취감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 내가 미션 하나 성공했다, 올렸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내가 나 뭔가 해냈어. 나 뭔가 해보고 싶어라는 그 열망과 포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정기 모임을 할 때 내가 어느 정도를 관여해야 되는지 사실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처음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사를 맡았을 때에는요. 열의가 의욕이 가득해서요. 청소년 친구들이 하는 활동이나 회의를 할 때 저도 모르게 제가 주도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지만 결국에는 아이들이 의견이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할래? 왜냐하면 나는 빨리 결과물과 성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 다음 걸 진행을 하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돌이켜서 다시 쭉 지나서 나중에 깨달은 건요. 결국 그 성과가 누구를 위한 것일까? 내가 운영위원회 모니터링 몇 번, 정책 제안 몇 건 한다고 해서 그 몇 건이 나에게 주는 성과라면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아이들은 결국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맨날 정책 제안하면 뭐해요? 반영도 안 되는 걸요. 모니터링 하면 뭐해요? 반영이 안 되는 걸요. 우리는 단 한 건이라도 어떻게 해서 그걸 아이들이 우리 아까 전 참여활동의 의미인 거죠. 우리가 낸 의견들이 우리 정말 지역사회나 내가 이용하는 그 청소년 시설에
어떻게 정말 반영이 돼서 정말 긍정적 변화가 있는지를 아이들이 경험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요즘에 PBL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PBL 방식으로 정말 청소년 참여활동 운영하는 게 참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PBL 방식이 청소년 중심이잖아요. 청소년들이 주도하게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 위안이 아니라 청소년과 함께 파트너가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청소년 참여 활동이기에 저희가 조금은 담당자도 조급해하지 않고 조금 욕심을 버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천천히 속도를 맞춰주는 게 그 친구들의 그 참여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코칭의 철학이 저희 청소년 현장에서 추구하는 철학과 비슷해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게 코칭의 철학인데요. 저희는 모든 청소년에게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막 뭔가 알려주고 지도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같이 함께 이 친구들의 잠재의 가능성을 발견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지지하면 좋을까? 이 친구들을 막 뭔가 알려주려고 하기보다는요.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써있죠. 청소년 지도자가 도와주지 않는 듯 청소년 주도한 듯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 세 가지로 답을 찾았어요. 질문, 경청, 칭찬, 인정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조언이나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솔루션, 해결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지하는 것. 즉, 답을 이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뭔가 계속 질문을 통해서 이 친구를 찾아내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청소년 운영위원회 얼마 전에 바로 있었던 사례인데요. 청소년 운영위원회 친구들이 서로 친해졌으면 대면 활동, 비대면인데 자기들이 행사를 뭔가 기획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고민이래요. 자기들 고민이래요. 선생님도 고민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선생님 저희 올해 어떻게 활동해야 되죠?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오히려 했어요. 그래 정말 난감하다. 너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도 고민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이 친구들이 아무래도 만나는 거 쉽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그래도 와서 하는 거 말고 좀 오프라인 말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좀 이벤트나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수련관 알릴 수 있는?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어떤 이벤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연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연기? 부족한 연기. 선생님도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사실 잘 몰라. 선생님이 너희들 어떻게 알았어? 라는 약간 부족한 연기를 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야 대박. 야, 너 그렇게 하는 거였어? 야 너는 어떻게 이런 거 알아? 야 선생님 좀 알려줘. 신이 나서 알려줘. 아 선생님 그것도 몰라요? 에이 막 이러면서. 이럴 때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질문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데 너희들이 선생님 좀 도와줄래? 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계속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칭찬과 인정, 너무 뻔한 얘기였죠. 저는 칭찬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칭찬은 당연히 잘하는 친구도 칭찬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인정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칭찬과 인정의 차이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교재에 나와 있긴 한데요. 칭찬은요, 우리가 잘한 거, 좋은 성과를 냈을 때 잘했다 하잖아요. 그쵸? 잘한 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성과 잘했어 할 수 있는데요. 자, 생각해 볼까요? 같이 참여활동하고 있는데요. 의견을 정말 잘 내고 정말 적극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마음 어떨까요? 저 친구가 의견을 내고 열심히 막 했는데 얼마나 의기소침하겠어요. 나도 뭐라고 하나 의견을 내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데 나는 제가 먼저 말을 했고 혹은 나는 말하고 싶은데 입에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말을 못했어. 그렇죠? 그리고 성향상 조용한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 존재만으로도 인정해주는 게 중요해요. 즉 성과를 냈다고 이 친구들을 칭찬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친구들한테는요. 너 정말 너무 일찍 왔네. 네가 선생님 혼자 기다릴 뻔했는데 너 같이 있어주니까 선생님이 너무 든든하다. 너가 진짜 그 친구의 존재만으로도 역시 네가 있으니까 어때. 그 친구의 존재를 계속 인정해주잖아요. 그 친구는요. 점점 내가 여기에서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우리 참여활동 이 기구에서 말도 못하고 나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가 정리도 잘하고 이럴 땐 내가 꼼꼼하게 이런 것도 하고 책임도 하고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존재네. 그 존재감을 스스로 인식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자부심을 갖게 해줘요. 자부심. 내가 여기 청소년 참여활동을 통해서 내가 참여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약간 자존감이랑은 느낌이 달라요. 자부심이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그래도 나 잘 해내고 있어. 실제로 제가 만났던 청소년 친구들이나 청원 친구들 중에서도요, 이런 친구들 있어요. 선생님, 저 이렇게 칭찬받아본 거 처음이에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왔더니 그래도 함께 해주시는 청소년 지도 선생님이 나 별거 아니었는데 나를 인정해주시고 칭찬해주니까 자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칭찬받고 또 인정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포인트, 아이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 자부심을 심어주려고 때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요. 교재에 있는데 나중에 꼭 활용을 해보세요. 제가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운영위원회로 지금 예를 들었는데요. 그 참여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강점을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말을 잘하거나 티나는 그냥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강점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나의 강점을 찾아주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안에 교재에 있지만 나를 표현하는 3가지 키워드를 찾는 요 영역이 있어요. 여기에서 3가지를 찾게 해서 나 누구누구는 뭐가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 이걸 첫날 하시면 좋거든요. 사실 시간 있으면 해보겠지만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나 백수연은 긍정적이고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거든요. 사실 내가 여기서 선택을 했을 때요, 막 친구들 질문할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요, 좋아하음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질문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돼요. 망설이지 않고, 네가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건 너와 상관없는 거야 라고 말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단어나 내가 이해하지 못한 단어들은요, 난 근접하지 않은 단어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가 좀 더 친근하고 익숙한 단어를 찾아보고 그 중에서도 고민해서 3가지를 뽑기 힘든다면 너가 우리 운영위원회 청참이 친구들에게 어떤 친구로 기억되고 싶어? 라고 기억되고 싶은 그 단어를 고르게 해주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점이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같이 서로 친구들끼리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뭐가 있는 사람을 했죠. 이건 누가 선택한 거예요, 이 단어는요?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본인이 선택한 거고요. 그리고 서로 친구들끼리 아직 서로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쟤는 뭐가 있는 친구인가 봐 라고 상대방을 또 그런 효과로 보게 돼요. 우리 아까 전에 이미지 게임 한 것처럼요. 그래서 저 친구는 인내심, 자유로운 뭐가 있는 친구인가 봐 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나는 그런 강점으로 그 활동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이 활동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정말 단계인데요. 진행 단계에서 마무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실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평가가 아니라요. 저는 피드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피드백이라는 것은요. 이런 뜻을 말해요. 단순하게 우리 잘했어요, 뭐 했어요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요. 그 한 명 한 명에게 그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그런 느낌을 정말 진심을 다해 전하는 일. 그게 저는 피드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번 돌이켜볼까요? 내가 활동이 끝났을 때 친구들한테 오늘 고생했어. 우리 정말 잘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명 한 명에게 혹은 한 명까지는 아니어도 그 친구들에게 정말 감성을 담은 내 느낌을 전할 때 오히려 그 친구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르다는 거죠. 성과가 아니라 그 친구들의 성장이나 그 친구들에 대한 그런 노력에 대한 부분을 이 담당자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용기를 내서 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요 3단계 피드백 공식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줄 소감을 피하기 위해서 드리는 팁입니다. 한 줄 소감. 우리 보통 평가할 때 소감 나누기 할 때 아이들한테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말하나요? 좋았어요. 선생님도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것처럼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요, 3단계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여러분들 하지 못하지만 쉬는 시간에는 꼭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U는요, understanding. 내가 이해한 거. 이 활동, 오늘 교육을 통해서 이해한 거. 그 다음에 E는 effort. 그래서 그 활동 통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할 거야.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어. 그리고 R은 result.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화되거나 아니면 좀 활동할 때 이런 게 나한테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요.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한 공식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 3단계 피드백 공식을 아이들에게 단순하게 오늘 소감 평가할 때 좋았어요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활동을 통해서 그래도 여러분들 느낀 거, 배운 거, 이해한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 활동 때 여러분 좀 어떻게 변화가 될까? 요 3가지로 말해주세요. 하면 3문장은 남아요. 한 문장에서 3문장.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끔 해주는 게 중요해요. 좋았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느끼고 배우고 경험한 걸 표현하기. 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진짜 힘차게 달려오죠. 원래 이거 2-3시간은 교육 내용이지만 한번 마지막에 마무리 해볼게요. 자, 참여활동 촉진 방법 3가지 키워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무엇을 집중해야 된다고 했죠? 처음에는 제가 그 코칭 얘기했잖아요. 동기부여. 이 아이들에게 동기부여. 우리 활동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2번째는 작은 성취감. 이 활동이 단순히 그냥 그 활동의 성과물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래도 이 아이들이 작은 성취감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해주는 거. 그럼 내가 뭔가 나 해냈네? 다음 또 해야지. 그런 욕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마지막 3번째는요. 칭찬과 인정.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내 활동에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거. 이 3가지를 느끼게 하려면 결국 뭐가 중요하다? 이해되시나요? 이 3가지를 하려면 결국에 이 참여활동 담당을 하고 있는 내가 이것을 업무로, 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한 명의 아이, 친구에게 이 삶에 영향을 주는 내가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있구나. 그 스스로 우리가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륜에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저는 이 이야기가 정말 참여활동 담당자들에게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뭐냐면요.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즉,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청소년 참여를 담당하다 보면 정말 작은 일들이 많아요. 그쵸? 일일이 내가 다 표현할 수 없이 퇴근 후에도 아이들과 소통해야 되고 카톡 주고받아야 되고요. 저희 신랑이 도대체 뭐 하냐고 맨날 물어봐요. 야밤에. 10시도 누구랑 카톡을 하네요. 이런 것처럼 아이들과 계속 소통해야 되고 그리고 티 안 나게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해주고 관리해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실 때 그래 나는 우리 참여활동 내 담당하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청소년 지도자로 기억되고 싶지? 라는 걸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맺는 말 하겠습니다. 저는 이 참여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톨스토이가 말한 거예요. 정말 이 참여활동을 담당하다 보면 제가 많이 느낀 것은요. 저도 참여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통해 제가 더불어 성장하게 됐거든요. 또한 이런 성장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사명감과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 현장에 있는 동안은 참여기획을 정말 담당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요. 참여활동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건요. 능력자시거든요. 능력자신 거예요. 왜냐?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청소년들의 성장에 여러분들이 좋은 영향을 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멋진 참여활동에 저도 같이 함께 응원을 보태드리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 참여활동에 좀 촉진이 좀 되셨나요? 동기부여 되셨나요? 그랬다면 저 역시 오늘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나 또 저에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 강의안이나 아니면 그 다른 분들도 저한테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도 기꺼이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